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두 가지 책을 이용을 했어요. 바론 CCRN이라는 책이랑, 패스 CCRN이라는 두 가지 책을 이용을 했고요. 두 가지가 좀 약간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론 CCRN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의 좋은 점은 굉장히 간략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론 정리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1차적으로 이론을 정리를 하고 이제 패스 CCRN으로 저는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공백이 많죠. 그래서 공백이 많은 책은 좋은 책이죠. 그래서 공백이 많고 정리할 수 있게 딱딱딱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한번 훑고, 여기에도 모의고사가 뒤에 두 개인가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까지도 풀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책의 단점은, 뭐 장점이자 단점은 좀 단순해서 이 문제만 풀고 들어가기에는 실제 시험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얘는 약간 되게 당연하게 다 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물론 제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세요나 이럴 순 없지만, 저는 이 책으로 일단 이론 정리를 했고 모의고사까지 풀었고요. 그리고 패스 CCRN을 제가 뒤에 푼 이유는, 저는 이 패스 CCRN 책을 먼저 샀거든요. 이 책이 더 유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글자밖에 없고 파란색밖에 없어요. 아니 어쩜 글씨도 다 파란색이어가지고, 아니 진짜 이거는 뭐 이런 정리 이런 걸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겠다.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카디올로지에서 MI를 잘 모르겠다. 그럼 MI만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이걸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확실히 그 CCRN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디올로지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CMC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됐는데, 여기 있는 거 다 카디올로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 부분만 해도 다 카디올로지여서, 좀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거는 공부를 조금 집중적으로 할 때는 이 책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책을 구입을 하시면은 홈페이지에서 약 1000문항 정도 되는 그 모의고사처럼 약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그 문제를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카디올로지만 해도 300~400문항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문항 계속 보면서 시험 문제 풀면서,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얘네가 MI가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름의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디오바스큘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론 정리를 먼저 하고, 나중에는 한 1, 2주밖에 안 남았을 때는 플래시카드를 좀 만들었어요. 플래시카드라기보다는 다시 이론 정리를 한다는 느낌인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MI가 많이 나오는구나. MI에 따라서도 어디 MI냐에 따라 또 증상과 뭐 약이 다르니까 뭐 그런 거를 또 정리를 또 많이 했죠. 그리고 벌브가 또 있잖아요. 그 밸브에 따라서 뭐 3000판에 이상이 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정리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나중에는 만들어서 했고, 시험 직전에는 그냥 이것만 빨리 읽고 막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한 달간 이론 정리를 바론으로 했고, 그리고 패스 CCR에는 이제 그런 카디올로지 같은 좀 모르겠는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팠고, 그리고 이 패스 CCR에서 주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조금 더 했었어요. 그리고 또 파트당 이렇게 좀 자주 나오는 그런 카디올로지 부분은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칼디아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CCSM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시험을 치고 나오면은 성적표를 이렇게 딱 주는데, 그 성적표를 떠나서 어떤 분야가 나오냐면요, 카디오바스큘러 문제에서
21문항이 나왔고, 그 150문항 중에 125문항이에요. 25문항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 125문항 중에 21문제가 카디오 바스큘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레스피레토리에서 19문제, 그리고 엔도크린, 헤마톨로지, GI, 레날, GU 다 포함해서 25문제. 그리고 OS, 뉴로, 그리고 정신 쪽 해가지고 18문항. 그리고 멀티 시스템 해서 17문항. 그리고 Professional Caring and Ethical Practice에서 25문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이제 큼직큼직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합쳐져서 19문항, 25문항인데 카디오만 해서 21문항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디오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리고 레스피레토리도 19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레스피레토리 자체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거랑 합쳐져서 같이 나오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카디올로지 문제도 있는 레스피레토리 환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제가 간과해서 좀 많이 들렸던 게 Professional Caring and Ethical Practice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따지면 뭐 윤리, 간호윤리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쪽이 문제가 어려운 거보다는 단어를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그쪽 단어를. 그냥 여기 발언에 나오는 문항 하나를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which of the following nursing behaviors is usually most helpful to patient and families regarding end-of-life decisions? 그러니까 end-of-life, 연명 치료 중단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컴포트 케어에 놓인 그런 환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환자 혹은 가족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거를 고르면 되긴 하는데, 보기가 일단 A, avoiding the use of words such as death, dying, and suffering. 이거 맞는 거 같죠? 그리고 B, consulting clergy for support. C, acting as an arbitrator between family members. D, requesting that only one person be the spokesperson. clergy가 뭐죠? arbitrator가 뭐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조금 문제를 풀면서 좀 찾아봤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쪽 문항에서는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단어도 조금 생소한 게 꽤 있었어가지고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 시험 결과를 보면 다른 거 오히려 칼디올러지는 21문제 중에 5문제 들리고 나머지도 다 전체 문항 중에 5문항 이하로 들렸거든요. 근데 그 프로페셔널 캐링 에티컬 프랙티스 이쪽은 6개 들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좀 약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니까 놓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시간 가득 채워서 다 시험을 치시면 답안지가 제출이 되자마자 패스인지 논패스인지 떠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딱 패스 뜨는데 막 이렇게 눈을 막 비비면서 봤거든요. 이게 진짜 패스인가? 아니면 너무 막 후달리면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패스가 뜨고 이제 물건이랄 건 없지만 이렇게 짐 챙겨서 이제 나오면은 이런 종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지를 주는데 여기에 점수도 뜨고 몇 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몇 점이 있으니까 너가 합격했어 이런 식으로 종이가 뜹니다. 그리고 써있기로는 3, 4주 뒤에 집 주소로 이제 자격증이 올 거야 라고 써져 있고요. 제 여기에는 써있는 건 Congratulations, you have passed the CCRN certification exam. Your score is 몇 점? Correct answers. And the passing score is 83 correct answers.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125문항 중에 83개를 맞춰야지 합격을 하는 거였고, 너 점수는 이거니까 붙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써있고요. 이 CCRN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안에 이거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그 Continuous Educa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CE라고 그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교육 받으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교육 점수를 채우거나 아니면은 재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재시험도 이 시험을 다시 친다기보다는 다른 무슨 클래스를 듣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ICU 경력도 유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432시간
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은 뭐 1년 동안 이제 144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한 선생님이 원래 그 메인 잡은 에듀케이터예요. 근데 ICU 경력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1회만 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뭐 CCRN 유지도 그렇고,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면허 유지를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500시간 일해야 되니까, 뭐 교육 들어도 되는데, 보수 교육을. 근데 그거를 위해서 ICU를 이제 계속 일주일에 1회는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봤습니다. 시험 응시자로서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 약간 부분,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모든 부분을 이제 다, 뭐, 엔클렉스처럼 엄청나게 브로드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파트가 다 중요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봐야 되는데, 특히나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윤리 그쪽도 그렇지만, 어, 일단 칼디올로지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칼디올로지 중에서도 MI, EKG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MI 중에서도 뭐 앞쪽이 안테리알이냐, 라테랄이냐, 뭐 인페리알이냐, 뭐 이쪽에 MI, 어디에 MI가 오냐에 따라서 EKG 모양도 달라지고, EKG 리듬이 어디가, 리드가 달라지고, 그거에 대한 합병증, 이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부정맥이 나타나냐, 뭐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EKG 뭐 11리드 중에 뭐 어디가 바뀌면은 어디가 ST가 엘리베이션이 됐고 하면은 어디 부분이 MI가 왔구나 이런 거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돼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오히려 MI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MI 덤벼 약간 이런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MI에서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상한 데서 나오지 말고 MI에서 나오면 내가 MI 풀어줄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MI에서 나와라. 약간 MI를 내가 사고를 뭐라 해야 되지? 이런 회로를 확립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확립하고 나니까 차라리 MI에서 났으면 좋겠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나오는 게 하트 페일리어.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때 배운 전부와 후부와 뭐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엘렉트로라이트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한국 쪽에서 많이 못 봐가지고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드러그 오버도스예요. 드러그 오버도스 한국 있어봤자 뭐 타이레놀 혹은 알코올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는 메스암페타민이 뭐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약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도 달라서 어떤 약은 타키카르디아를 유발을 하고 어떤 약에 대한 거는 어떤 약은 또뭐 동공지진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약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 심텀이 이 약 때문이겠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환자한테는 뭐를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거를 또 공부를 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엔클렉스에서도 다루긴 하지만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CCR은 ICU 간호사 쌤들이 치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MI를 강조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시험을 치고 CMC라고 칼디악 쪽에 조금 더 치중된 그런 시험을 하나 쳤는데 카디올러지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CCR에는 정말 MI가 많이 나오고 제가 느꼈던 바로는 CMC는 그 카디오 마이오패티 그 심근병증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 에임하고 있는 게 다르구나를 좀 느껴가지고 제 나름은 그래서 좀 카디올러지 중에서 MI에 많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외에 사실 저는 시험을 응시한 사람이고 공부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제가 엄청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제 나름의 후기를 말씀드렸고 ICU 경력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한 두 달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했잖아요. 그래서 근무하시면서 시험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알고 있고 지금 생각하면 엔클래스 제가 어떻게 땄나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ADHD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중력이 정말 떨어지고 이게 하는데 저는 한국 쌤들은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약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쌤들이 많은 반면에 한국 쌤들은
약간 시험 치시면서 이런 합격과 이런 성공 성취감으로 살아가시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약간 어렵지만 시험 공부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응시하고 합격한 후에 그런 성취감도 저희는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여유가 되시고 자격 요건이 되실 때 응시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 4주 뒤에 자격증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이런 식의 종이를 보내줍니다. 조금 단단한 종이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무슨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혜택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혜택이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저널을 보내줘요. 뭐 여기 써있기로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크리티컬 케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 같은 그런 중환자 의학 관련된 그런 논문 이런 종이를 잡지를 보내주거든요. 사실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만약에 대학원에 가게 되고 논문과 관련된 걸 읽어야 될 때가 된다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보관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내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도 JCI 인증이 된 병원이면은 따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고, 에이전시로 오실 경우에는 사실 그런 시급에 대한 혜택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 아예 따고 오신 쌤은 나중에 취직하실 때 더 큰 부담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어차피 에이전시로 오실 거고, JCI 병원이 아닌 선생님이 더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오셔가지고 병원에 따라서 혜택은 다르겠지만 지원이 되신다면은 무료로 응시하시고 나중에 시급도 인상 받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CCRN 더 심도 있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RM 말고 이제 제가 CMC를 땄는데 CMC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스테이블하고 무사한 하루 되세요.